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속도 가속도를 할 거야. 속도 가속도. 결국은 미분은 뉴턴이 만들었어. 근데 뉴턴이 너네도 알다시피 되게 잘 나가는 유명한 물리학자란 말이지. 물리학에서 제일 기본 중에 하나가 물체 이동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일 기본이 물체의 위치가 있어. 그리고 위치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 불러?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얼마나 단위 시간당, 같은 시간당 팍팍팍 많이 변하는지, 아니면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당 위치의 변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속도 개념이라는 걸 도입해서 따지거든. 위치의 변화가 곧 속도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이게 속도라고. 전문용어로 위치 x를 변화율이라고 하면 미분한 거잖아. 위치 x를 t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 바로 속도라고. 그리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y를 x로 미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x를, 위치 자체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야. 시간으로. 그러면 속도가 나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솔직히 가속도 개념은 너무 물리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그렇게까지는 언급이 잘 안 돼. 그냥 이것만 기억해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속도다. 근데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변화가 속도인데, 잘 들어. 지금부터 그 속도라는 개념이 양수잖아.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야. 위치의 변화가 플러스니까. 근데 속도가 음수잖아. 그러면 뒤로 가는 거야. 뒤로. 음수면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양수는 양수인데 빨리 양수잖아. 그러면 앞으로 빨리 가는 거야. 음수인데 좀 작은 음수야. 그러면 천천히 뒤로 가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결국 속도인 거지.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자, 앞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가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뭐 하고 뒤로 가야 돼? 멈추고 뒤로 가야 되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여기도 적혀 있네.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라는 건 대부분 속도가 0이 될 때를 얘기해. 위치를 미분한 게 0이 될 때를 얘기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기본 문제를 품으로써 좀 감을 좀 잡아볼게. 유제 6번 봐볼게. 유제 6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위치에 대한 함수인 거야. 시간이 바뀌면서 위치가 바뀌고 있는 위치에 대한 함수인 거지. 좀 더 엄밀히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좋은 표현일 것 같아. xt. x는 t에 대한 함수다. 근데 그 t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다. 자, 근데 1번 t가 3일 때 위치는 얼마냐? 쉽게 생각하면 xt는 얼마냐? t가 3일 때.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러면 3초일 때 위치는 27 위치에 가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위치를 누구로 미분을 하면, t로 미분을 하면,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곧 그게 속도가 되니까 이게 곧 속도라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t고, 언제? 3초일 때, t가 3일 때의 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돼. 그러면 9, 3, 27, 마이너스 36, 군 거 같아. 그러면 그때 속도는 군 거야. 3초일 때 속도는 9였다고. 그리고 이걸 또 뭐 하면,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함수인데 속도 그래프를 또 미분하면 이게 누가 되는 거야? 가속도라는 개념이 돼. 속도의 변화, 가속도. 그럼 3초일 때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뭐야? 그래프가 뒤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뒤로. 오케이? 쏘리. 그러니까
감속하고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6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랬고 2번을 보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걸 얘기했어.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 했니?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줬잖아.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지. 이거 굳이 하면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그럼 0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 그래프가 플러스지. 이 얘기는 0초부터 4초까지는 앞으로 갔다는 얘기야. 앞으로. 속도가 플러스니까 앞으로 갔다는 얘기야. 근데 4초 뒤에는 속도 값이 음수가 되잖아. 그 얘기는 뒤로 갔다는 얘기야. 근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잠깐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되지. 그치?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잠깐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시간은 잠깐 멈췄을 때라는 건 속도가 0 될 때인 4초일 때고, 그때의 위치는 4초를 그때의 위치니까 4초를 원래 식에다 대입해 봐야지. 마이너스 64, 96 그러면 20, 32? 그래서 그때 위치는 32가 나온다고. 됐죠? 자, 그리고 110쪽 봐볼게. 110쪽. 이거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시뮬레이션. 상상을 해봐봐. 물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라고. 110쪽의 유제 7번을 볼 건데, 사실 이거는 혹시라도 물리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물리책에 나와. 거의 처음에. 속도 가속도 개념. 중학교 때도 하지 않나 이거? 자, 봐봐. 이게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야. 시뮬레이션을 해봐봐. 그럼 지금 현재 1초까지는 속도가 붕 하면서 빨라지고 있는 거야. 가속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1초부터 2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등속도 운동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줄고 있긴 해. 내가 이런 거지. 붕 가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느려지고 있는 거야. 속도가. 그리고 있는데 3초일 때는 뭐 했어? 속도가 드디어 0이 됐지. 속도가 0이 됐다고. 그리고 나서 3초부터는 속도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됐지. 저건 뭔 소리야? 뒤로 간 거야. 속도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이건 뒤로 가기 시작한 거로. 오케이? 됐지? 응. 자, 그럼 저건 뒤로 가고 3초부터 5초까지 뒤로 가. 그리고 5초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가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1이랑 2 사이에서 가속도가 0이지. 왜냐면 속도의 변화가 없잖아.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야. 속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라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이 속도 그래프가 평평하니까 가속도는 0이 맞고, 3초랑 5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감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속도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속도 자체가 줄어드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그래. 그건 3초부터 4초까지만 그렇지.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뒤로 가고 있는 중인 거지. 이 니은은 틀렸죠. 기억은 맞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3초일 때지. 계속 앞으로 가다가 3초일 때 뒤로 갔다고. 그리고 출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 바꾼 후 출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얘가 지금 현재부터 5초까지 이만큼 앞으로 간 거야. 이건 사실 적분까지 배우면 더 편한데, 이만큼 3초까지 잡아. 이만큼 내 앞으로 갔다. 근데 3초부터 5초까지는 계속 뭐 한 거야? 음수잖아. 속도 자체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0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음수라고. 그럼 3초부터 5초까지는 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도 뒤로 가고 있어? 5초까지도 뒤로 가고 있으니까 5초일 때가 원점에서 제일 가까울 때지 4초일 때가 아니라고. 왜냐면 4초부터도 어쨌든 느리게 뒤로 가고 있긴 하지만 4초부터 5초 사이에서도 뒤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됐나요? 자, 됐고.
그러면 111쪽에 문제 좀 봐볼게요. 111쪽에 제동거리 문제를 잠깐 봐볼게요. 8-1번. 이거 보는 사람 왜 이렇게 확 줄었지? 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뭐가 발견돼 갖고 고라니가 발견돼 갖고 멈춰야 돼. 쫙 멈췄어. 멈추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거든. 밟고 난 다음부터 쭉 밀려서 갈 때까지 가는 거리를 보통 전문용어로 제동거리라 그래. 그러면 이 제동거리에 대한 함수가 다음과 같아. x는 28t 빼기 0.56t 제곱이래. 근데 제동거리고 뭐고 간에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멈췄잖아. 제일 마지막에 멈췄다고. 꽝꽝꽝 하고 멈췄다고. 멈췄다라는 거 속도가 얼마가 된 거야? 멈춤이라는 거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속도가 0이라는 거라고. 멈춤 속도가 0. 앞으로 감 속도가 양수. 뒤로 감 속도가 음수. 멈춤 속도가 0. 근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함수야? 이건 위치 함수지. 그러니까 위치 함수를 뭐 해야지만? 미분을 해야지만 속도 함수가 나온다고. 미분하면 28 빼기 0, 0점 아니구나. 1.12t야. 1.12t. 자, 이게 0 될 때 t가 얼마냐? t는 1.12분의 28인데 이거 계산이 되나? 2, 4, 60, 560. 5인가? 희한하게 계산이 되네. 25네? 자, 결국 언제 멈춘 거야? t가 25일 때 속도가 0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t가 25초 뒤에 속도가 0이 된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언제 멈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얼마나 갔냐? 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다시 25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제동거리야. 28 곱하기 25에 빼기 0.56에 25의 제곱. 꽤나 복잡하네요. 25의 제곱이라니. 25 곱하기 25로 하고 내 맘대로 계산 좀 할게. 이거 4 곱하고 4로 나눠 놓을게. 그럼 봐라. 0.56에 이거 100이지. 56이지. 이렇게 곱하면 56이지. 56에다가 4분의 1 하면 14. 그럼 14에다 25 곱한 거지. 그럼 28에다가 25 곱한 거고. 그럼 이거 25로 묶으면 14 곱하기 25네, 결국은. 요렇게 하면. 그러면 250에 350이겠네. 제동거리가 무려 350m나 된다고. 그래서 빨리 달리면 안 돼. 갑자기 뭐 확 들어오면 멈출 수가 없다니까. 멈춰도 계속 가니까.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됐고요. 얘들아, 지금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이건 수투 내용이거든. 수투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112쪽, 113쪽 내용은 안 할게. 이건 미적분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미적분에서 이가 미적분을 해야지만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안 할게. 일단 안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마풀 교과서 할 때는 어쨌든 설명을 좀 해줄게. 지금은 아니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미분의 활용 내용은 끝난 거예요. 미분의 활용 내용은 끝났고 결국 미분의 활용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막판에 속도 가속도랑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됐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그럼 자, 그럼 마풀 교과서 피세요. 자, 304쪽에 설명을 해줄게. 설명. 304쪽 그냥 봐봐봐. 일단 속도의 정확한 정의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야.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정리를 내리면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델타 x라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평균 속도를 얘기하고, 이거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야. 근데 여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이걸 순간 속도라고 불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순간 속도를 얘기해. 그리고 바로 이것은 x를 t로 미분한 거지. 정확하게는 dt분의 dx라고 쓰기도 해. x를 t로 미분한 거야. 아니면 약간 문과식으로 표현하면 xt 프라임, 이렇게 x를 t로 미분한 것. 이게 바로 속도야. 이게 바로 속도라고. 그리고 그놈의 속도를 또 한 번 미분할 때가 있거든. 속도는 velocity라 그래서 이 v를 쓰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근데 그 찰나, 이것도 찰나로 가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모닝도 시속 100km로 달려. 120, 140으로 다 달린다고. 하지만 람보르기니랑 모닝이랑의 차이는, 람보르기니는 140까지 도달하는데 뭐 제로백이라 그러는데 2초밖에 안 걸리고, 모닝은 100km까지 도달하려면 내가 알기로는 한참 달려야 돼. 갑자기 엔진이 100km로 달리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그게 차이지. 가속도의 차이야. 속도의 차이는 없어. 자, 아무튼 가속도는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힘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F는 ma니까. 아무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러요. 이 가속도도 굳이 따지면 시간의 dt분의 dv인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리고 얘는 실제로 속도를 미분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앞에서도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지간하면 가속도까지는 너무 물리 개념이라서 안 나오고, 잘 속도 개념까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설명들을 좀 해줄게. 그냥 몇 가지 설명들, 문제풀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몇 가지 설명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내가 이 분필. 자, 이런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지금 날아간다. 날아가면 쭉 날아가잖아. 쭉 날아가다가, 그럼 위로 던졌다고 지금 쭉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잠깐 멈췄다가 밑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정지, 멈췄다라는 거, 이게 뭔 소리야? 정지, 멈췄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됨을 얘기해. 속도가. 오케이? 근데 어떤 물체를 만약에 내가 공중에다 집어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럼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가 바로 언제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요때도 속도가 0일 때야. 자, 그리고 어떤 물체가 앞으로 가던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뒤로 와야 돼. 그럼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려면 당연히 뭐 하고 뒤로 와야 돼? 잠깐 멈췄다가 뒤로 와야 된다고. 앞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건 불가능해. 앞으로 가던 애가 뒤로 가려면 잠깐 멈추고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결국은 뭐 할 때? 이것도 미분한 게 0일 때. 오케이? 괜찮아? 자,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자고요. 자, 이걸 토대로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몇 개를 좀 풀어볼게. 자, 556번 볼게요. 자, x는 30t 빼기 5t 제곱이 있어. 근데
물체의 최고점에 도달할 때 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지. 던지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텐데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도가 0이 된다고. 멈췄다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걸 뭐 한 게? 속도 그래프가 0 될 때를 찾아야 되니까 저걸 미분을 해보는 거지. 미분을 하면 30 빼기 10t고 그럼 이게 0 될 때는 바로 3초일 때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표현은 결국 t가 3초일 때 멈춘 거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고 걸린 시간은 3초고 그때 높이는 당연히 3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 위치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럼 x3이 그 높이고 대입해보면 90 빼기 45니까 45죠. 그때 높이는 바로 45m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다시 내려올 건데 문제에서 두 번째로 물어본 거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건 바로 높이가 0이 될 때를 얘기하죠.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건 높이가 0이 될 때를 얘기해. 저 높이가 0이 될 때는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저게 마이너스 5t로 묶이거든. 그러면 6t 빼기 t 빼기 6이잖아. 그럼 언제? 바로 6초일 때지. 6초일 때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거, 지면에 떨어진 거야. 그럼 그때 뭐 물어봄? 6초일 때 속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v6을 물어본 거라고. 이렇게. 그럼 아까 이거 미분한 거 이 식이었잖아. 여기도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0인 거야. 이거 속 0 물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아래쪽으로 30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지. 마이너스 30. 굳이 단위 쓰면 미터 퍼 세컨까지 써줘야 되고. 자,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건 간단해. 얘가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멈췄을 때가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가 몇 미터였어? 그때가 45미터였지. 그치?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게 45m를 내려갔을 거 아니야. 지면에서 45m를 올라갔으면 당연히 다시 45m를 떨어지겠지. 그럼 총 45m 올라가고 45m 떨어져야 되니까 그 거리의 총합은 90이 될 거라고.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56번은 다 풀었고요. 557번 봐볼게요. 자, 현재 위치에 대한 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요. 위치에 대한 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물었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건 말 그대로지 위치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위치가 0이 될 때. 그러면 저거를 0 될 때를 계산을 좀 해보면 아마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t가 0일 때, t가 1일 때, t가 5일 때인데 어차피 0일 때는 의미가 없어. 시작할 때니까. 그럼 1초일 때랑 5초일 때인데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는 바로 5초일 때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지. 속도는 속도인데 t가 5초일 때. 그럼 이걸 뭐 해봐야 속도 그래프가 나와? 저걸 미분해봐야 속도 그래프가 나오니까 저 미분하면 이거잖아.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5. 그럼 저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75 빼기 60 더하기 5니까 20 나오겠네. 그럼 그때 속도는 20이죠. 됐죠? 자, 그리고 1이랑 3초 사이에 최대 속력을 물어봤어. 속력. 속도를 물어본 거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겠다라는 거고 속력을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도 다 플러스로 가겠다라는 거야. 뒤로 빨리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거라는 거지. 속력은 전문 용어로 스칼라라 그래서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됐나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였어. 속도 그래프. 이거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12
이거거든. 이건데 한동안은 뒤로 갔나 보네. 그럼 0부터 3초까지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일 때는 아마 저게 양수인 것 같고, 그리고 3일 때는 대입을 굳이 해보면 27 빼기 36 더하기 5니까 음수지. 마이너스 4. 여기가 3일 때고 여기가 0일 때면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그려진다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속력이지. 속력.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라고. 그럼 얘는 아까 전에 굳이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여기는 5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니까 굳이 절대값 씌우면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언제야? 이게 7까지 올라가지. 그럼 최대 속력은 7까지 올라가요. 7까지. 응? 그냥 요때가 아니고 최대 속력은 7까지 올라간다고요. 됐죠? 응. 자, 똑같은 개념으로 559번 봐볼게요. 559번. 이거는 잠깐 한 것 같기도 하고, 제동거리라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급정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멈추는 건 힘들고, 멈출 때까지 계속 흘러간 거리가 있거든? 그게 제동거리인데, 현재 제동거리는 위치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이거 함수야, 함수. 이 함수가 지금 정지할 때까지. 정지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봐봐. 물리적으로 표현해봐봐. 정지라는 건 속도가 0이 된 거야. 그리고 저걸 뭐 하면? 위치 함수를 뭐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럼 제 미분하면 속도 함수는 30 빼기 10t고, 이게 0 될 때는 언제야? t가 3초일 때지. 3초 돼서야 비로소 멈춘 거야. 그러면 3초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아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고, 그 사이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해요? 거리. 거리는 당연히 뭐 하면 돼? 저거 저기다 대입하면, 이게 애초에 거리 함수잖아. 그럼 여기다 3초를 집어넣어봐. 그럼 90 빼기 45니까 45m네. 3초 동안 45m를 간 거야. 그리고 제동을 건 순간의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한 거잖아. 이걸 또 미분하면,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건 미분한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인 거지. 중력의 버금가는 가속도를 준 거야. 그래서 쭉 멈춘 거고, 쭉 멈췄지만 여전히 몇 미터는 그냥 흘러 미끄러지면서 간 거야. 45m는 미끄러지면서 간 거고. 이게 제동거리에 대한 얘기로 보면 돼요. 자, 됐고, 560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저런 식이 있어.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뀌었대.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뀌었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속도가 0이 됐다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거 미분한 게 0 될 때 0 됐다는 얘기지. 3t제곱 플러스 12가 0이 된 거니까 t가 지금 현재 상태면 2랑 마이너스 2인데,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불가능하고,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언제면 돼? 원점이면 되지. t가 2일 때가 원점이면 된다고. x, t가 2일 때가. 이 대입해보면 8 빼기 24 더하기 k가
0이거든. 그때가 원점이니까. 그럼 K가 16이면 될 것 같아. 됐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미분한 값이 0 됐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도 또 310쪽도 봐볼게요. (566번) 한번 봐보세요. 아, 얘들아, 이거 한 번만, 미안. 309쪽도 한 번만 보고 가자. 563번. 어렵지는 않고, 그냥 모의고사에 최근에 나왔던 것 같아서 잠깐 보면, 해석을 하면 돼, 해석. 이게 약간 수학적 해석보다는 물리적 해석이 좀 필요한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멈췄을지언정, 속도가 양수였던 애가 음수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미분한 값이 0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움직이는 방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분한 그래프, 다시 얘기하면 속도 그래프가 필요하다고. 그럼 저걸 미분해봐.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거든. 그럼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봐. 축이. 그럼 사실 미분한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이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고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거라고.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상황이 안 생겨야 돼.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안 생겨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이 2차 함수가 근이 없어야 된다고. 물론 잠깐 있는 것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 잠깐 접하는 건 어쨌든 미분한 값이 플러스잖아. 계속 플러스잖아. 잠깐 멈췄지만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지만 다시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그림이 나오려면 얘가 안 만나던가 근이 중근을 가지던가. 그럼 여기서 판별식 D가 안 만나던가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근이 없던가 중근 가지던가. 그럼 판별식 쓰면 짝수 공식 쓰면 반의 제곱 빼기 A씨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분의 25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럼 자연수 A의 최소값은 8분의 999. 됐죠? 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310쪽 볼게요. 310쪽. (566번) 볼 거야. 자, 여기다 밑줄짝. 566번의 밑줄짝. P랑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밑줄짝.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앞으로 간다라는 건 속도가 플러스임을 의미하고 뒤로 간다라는 건 속도가 음수임을 의미해. 그럼 당연히 이 각각의 속도를 둘이를 곱하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뭐겠어? 음수겠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보면 얘의 속도 함수야. 얘를 미분해보면 얘의 속도 함수라고. 근데 이 속도 함수의 부호가 둘이 서로 달라야 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음수지. 그럼 t는 4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통상적인 답이 나온다고. 됐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속도,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고. 자, 311쪽에 별표 5개 쳐놔요. 311쪽에 별표 5개. 아마 시험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형태는 311쪽일 거야. 자, 일단은 568번을 풀어볼게. 시뮬레이션이라 그래. 속도, 가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모의 가상 실험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현재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다음과 같다고. 속도가 붕 하면서 빨라지고 있어.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지.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정도가 준다고. 그러다가 B초일 때 잠깐 뭐하고, 속도가 0이 됐으니까 잠깐 멈추고 뒤로 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다가 D초일 때 잠깐 멈추고 다시 속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앞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그거를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면 A랑 C에서는 운동 방향이 반대다. A일 때는 미분한 속도 그래프가 양수고 C일 때는 요 그래프가 음수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반대가 맞죠. 그리고 B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건 아까 설명했지. 플러스였다가 B 기점으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D로 간다고. 앞으로 가던 애가 D로 가면 그게 속도가 바뀐 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뀐 거라고. 얘 맞고요. 그리고 C에서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야. 속도를 또 미분한 거라고. 그럼 C에서 가속도라는 건 마치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C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럼 가속도도 양수겠지.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기역, 니은이 될 거예요.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570번 봐볼게요. (570번은) 다음과 같아. 이건 위치 함수야. 그러면 A초까지 위치 함수가 늘어나고 있지. A초부터 B초까지 위치 함수가 내려가고 있고 D로 가고 있단 D로. 얘는 앞으로. 그러다가 B초부터 C초까지는 다시 위치 함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지. 이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뭘 얘기하고? 속도를 얘기하고. 그럼 P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냐?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다가 앞으로 갔는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움직였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3만큼 갔지. 뒤로 다시 3만큼 왔고 앞으로 다시 10만큼 갔지. 3 가고 3 오고 10 다시 앞으로 가고.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16이죠. 그리고 평균 속도는 뭐야? 속도는 이게 위치 함수기 때문에 속도는 곧 기울기거든? 그럼 평균 속도는 C까지 연결했을 때 이 평균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속도라고. 이거의 기울기가. 근데 이 평균 속도랑 같아지는 순간 속도를 가질 때가 있냐? 당연히 있지. 요렇게 요럴 때 다 같잖아. 이거 평행하니까. 그러면 평균 속도와 같아지는 순간 속도를 가질 때가 있다고요. 맞지?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이에요.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네요. 거기 뒤에 312쪽이랑 313쪽에 보면 저게 있긴 한데 변화할 문제가 있긴 한데, 변화할 문제는 내가 이거는 너네가 얼추 뭐 미분을 마스터를 하면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왜냐면 미분 개념을 조금 흔들어야 되거든. 너네가 갖고 있는 미분 개념을. 자, 그러면 얘들아 거기 개념 익힘 1번부터 5번까지 좀 풀어보세요. 개념 익힘 1번부터 5번까지를 지금 답도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